산호수조의 pH는 생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요인들이 해수수조에서 최적 범위의 pH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낮은 pH는 석회화 생물들의 탄산칼슘 골격 침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pH는 -로그 AH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AH는 용액 내 수소이온의 활동도입니다. 활동도는 화학자들이 자유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pH는 단순히 용액 내 수소이온의 측정치입니다. 해수 내 수소이온은 부분적으로는 자유 상태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이온과 복합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화학자들은 농도 대신 활동도를 사용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해수에서 수소이온은 자유수소이온,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쌍, 그리고 수소이온과 불소이온쌍으로 존재합니다. 해수 수조에서 대부분의 pH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H를 단순히 수소이온 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H는 대부분의 목적에서 무시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pH가 용액 내 수소이온의 측정치이고 그 스케일이 로그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pH 6에서는 pH 7보다 10배 많은 수소이온이 있고 pH 6에서는 pH 8보다 100배 많은 수소이온이 있습니다. 따라서 pH의 작은 변화는 물속 수소이온 농도의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 해수의 pH인 약 8.2가 적절하다고 하지만 산호수조는 더 넓은 pH값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pH 7.8에서 8.5 범위가 산호수조에 허용 가능한 범위이지만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낮은 pH는 주로 석회화 생물들이 골격을 침착시키기 위해 충분한 탄산염을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낮은 pH 값에서의 석회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높은 알칼리니티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석회화는 pH가 낮아질 때와 칼슘 수준이 낮아질 때도 더 어려워집니다. 칼슘 수준이 최소 400ppm이어야 합니다. pH, 알칼리니티, 칼슘이 모두 극한값으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H가 낮은 편이고 쉽게 바뀔 수 없다면 칼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 어항의 pH는 물에 용해된 이산화탄소의 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이 폭기되어 공기와 완전한 평형 상태에 있다면 pH는 탄산염 알칼리니티에 의해 정확히 결정됩니다. 알칼리니티가 높을수록 pH도 높습니다. 일반 공기와 평형을 이룬 해수와 가정에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와 평형을 이룬 해수에 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 때 특정 알칼리니티에서 pH는 더 낮습니다. 바로 이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산호 어항에서 대부분의 낮은 pH 문제를 일으킵니다. CO2와 pH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CO2로 존재합니다. 물에 용해되면 탄산이 됩니다. 물속의 탄산량은 pH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수조에 과도한 CO2가 있다면 많은 탄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은 수조에 과도한 탄산이 있다면 더 많은 수소이온, 중탄산, 탄산이온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여분의 수소이온 때문에 pH는 더 낮아집니다. 해수의 CO2가 과다하면 pH는 4에서 6까지 낮을 수 있습니다. pH를 높이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기로 물을 폭기하여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pH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해조류의 성장이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흡수하는 경우에도 일어나지만 pH 8.3 이상까지 상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전히 과도한 CO2가 있더라도 알칼리니티를 높이면 pH를 높일 것입니다. 라임워터를 사용하여 과도한 CO2를 고갈시키고 알칼리니티도 높이면 pH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산호수조에서 pH의 일일 변화는 광합성과 호흡의 생물학적 과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생물들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탄수화물과 산소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이산화탄소의 순소비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소비가 많은 수조는 낮 동안 CO2가 줄어들고 pH가 상승합니다. 생물들은 탄수화물이 다른 과정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호흡 과정을 수행합니다.
호흡 과정은 광합성의 반대입니다. 이 과정은 산호수조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pH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대부분의 산호수조에서 pH가 낮 동안 상승하고 밤에 떨어집니다. 낮은 pH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pH가 약 7.8 이하일 때입니다. 즉, 일일 pH 최저값이 하루 중 어느 때이든 7.8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 이유로 낮은 pH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해결책은 다릅니다. 낮은 pH 원인으로는 산호어항에 칼슘 리액터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알칼리도가 낮을 때, 집안 공기에 많은 CO2 때문에 수조에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있는 경우, 질소 사이클과 유기물이 CO2로 분해되면서 과도한 산이 생성되고 있을 때입니다. 산호어항에서 낮은 pH 원인 중 하나는 칼슘 리액터의 사용입니다. 칼슘 리액터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pH를 낮춰 탄산칼슘을 용해시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을 용해시키는 데 사용된 후 수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칼슘 리액터를 사용하는 수조는 일반적으로 pH가 낮습니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칼슘 리액터의 물이 수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챔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칼슘 리액터를 통과한 용액에 pH를 상승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수조의 pH까지 상승시킬 수는 없으므로 낮은 pH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칼슘 리액터 용액이 수조로 들어가기 전에 통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CO2가 수조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수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칼슘 리액터를 pH를 상승시키는 다른 알칼리도 보충 방식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용한 방법은 라임워터입니다. 이 상황에서 라임워터는 칼슘이나 알칼리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CO2 일부를 흡수하여 pH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필요한 라임워터의 양은 칼슘과 알칼리도 상승을 위한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석회수 첨가는 일일 pH 최저값이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밤과 이른 아침에만 첨가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pH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pH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때만 첨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실내 이산화탄소도 낮은 pH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 애완동물의 호흡, 가스 연소기기의 사용은 높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외부 공기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으며 pH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수조 근처에 창문을 여는 것은 하루나 이틀 내에 pH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는 자유롭게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임워터의 사용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라임워터는 pH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알칼리성 보충제이지만 다른 pH 첨가제도 가능합니다. 중탄산염보다는 탄산염을 기반으로 한 첨가제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제조의 경우 일반 베이킹소다보다 세탁소다나 구운 베이킹소다가 더 좋습니다. 낮은 알칼리도도 pH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도가 석회화에 의해 제거되는 만큼 빠르게 보충되지 않으면 pH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pH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갑작스럽거나 일시적인 pH 하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해 환기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조는 하루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pH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첨가하기로 했다면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수조에서 날아간 후 하루 정도 후에 pH가 너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pH 저하 원인이 무기산이었다면 탄산염 알칼리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알칼리도를 측정하고 탄산염 알칼리도 보충제를 사용하여 알칼리도를 정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pH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pH는 우리 수조 내 서식하는 생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pH를 적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